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사무직 회사원입니다. 일을 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일이 많은데 언제부턴가 타자를 치는데 손이 너무 저리고 움직일 때 힘이 많이 들어가고 움직이는 것조차 힘든 느낌이 들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제 증상을 찾아보니 손목 터널 증후군인 것 같은데 손목을 안 쓰는 게 치료 방법 맞나요? 일을 하는 동안에는 손목을 안 쓸 수도 없고 정명 해결 방법은 회사밖에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권홍탁 과장님, 제 증상과 치료 방법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제 흔한 정형외과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손목에 터널처럼 이제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경 중에서 정중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손목의 중앙을 지나는 신경이 있거든요. 신경 말고도 혈관도 지나가고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건들이 지나가는 그런 이제 원 같은 공간이 있는데요. 이 원 공간 안에 정중신경이 지나가게 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쪽에 압력이 높아지거나 이 공간이 눌릴 경우에 건이나 혈관 같은 경우는 눌려도 크게 영향을 안 받는데 이 신경은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앙에 있는 정중신경이 눌리는 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사실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는데 중년 여성에 가장 흔한 걸로 알려져 있고 비만이나 당뇨, 노인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서 많이 잘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면은 이름이 사실 손목 터널 증후군이어서 손목의 증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은 주로 손가락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증상의 원인이 손목에 있기 때문에 이름이 손목 터널 증후군인 건지 손가락에서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이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근육들이 첫 번째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반만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4개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보통은 이제 저릿저릿한 느낌이나 좀 둔한 느낌 아니면 통증까지 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손가락 4개의 감각이 떨어지는 느낌 같은 게 오는 게 이제 대표적인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손목 터널 증후군과 가장 이제 감별을 요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다른 쪽에서 신경이 눌리는 질환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에서 정중신경이 눌리는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제 팔꿈치에서도 많이 눌릴 수가 있거든요. 팔꿈치에서는 이제 척골신경 증후군이라고 척골신경이 눌리는 게 있어요. 정중신경은 이렇게 봤을 때 손목 중앙으로 가는 게 정중신경이고, 척골신경은 이렇게 손을 봤을 때 손의 안쪽으로 지나가는 게 척골신경인데 이 척골신경이 팔꿈치에서 눌렸을 때도 이렇게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중신경과 이제 척골신경은 관장하는 영역이 달라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정중신경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반만 관장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네 군데 저린 증상이 나타나고요. 척골신경이 팔꿈치에서 눌리게 되면 이거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을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심하게 저린 증상이나 통증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척골신경 증후군이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척골신경 증후군보다는 더 헷갈리는 게 이제 경추에서 디스크라든지 경추에 신경 협착증이 있을 경우에 나타나는 게 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경추에서 신경이 눌릴 경우에는 정중신경, 척골신경이 훨씬 윗부분에서 신경이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신경이 눌리면 사실상 정중신경도 눌리고 척골신경도 눌리고 여러 가지 신경이 다 눌리는 효과가 나타나서 결국 똑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어딘지를 감별을 해야 되고 만약에 목에서부터 팔까지 쭉 이렇게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이게 경추에 의한 협착증일 가능성이 더 높고요. 만약에 손가락 쪽만 진짜 딱 있다고 하면은 좀 더 정중신경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추신경에서 눌리면은 양쪽으로 다 느낄 수가 있고 팔 쪽까지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증상이 높이가 높을 때는 경추에 의한 걸 좀 더 의심을 해봐야 되고 손바닥이랑 손가락 끝쪽만 증상이 주로 있을 때는 손목 터널 증후군을 더 의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요 손목에 있는 터널이 동그란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이거를 좁게 만들어 줬을 때 증상이 나타나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손목 터널이 지나가는 곳인데, 여기를 이렇게 굽혀주면은 손목 터널이 좁아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맞대고 이렇게 손목 터널을 좁혀줘야 되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있으면 사실 아무도 증상이 안 나타나고요. 최소한 30초 이상에서 보통 1분 정도를 이 자세를 하고 있었을 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한 30초 정도면은 대부분 저린 증상이나 신경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중강을 두드렸을 때 좀 짜릿짜릿한 느낌이 난다거나 저린 느낌이 나면은 더 의심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여기를 한 10초, 20초, 30초 이렇게 누르면서 또 증상이 심해지는 느낌이 나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사실 증상이 경미할 때와 이제 심할 때가 있는데요. 증상이 경미하다는 거는 조금 이제 오래되지 않았을 때, 일단은 뭐 몇 개월 이상 되지 않고 이제 최근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저린 손끝으로 경미한, 이제 참을 수 있을 만한 저린 증상이나 신경 증상이 있을 때가 이제 좀 경미한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때는 일단은 약물 치료를 먼저 하고요. 약물 치료를 했을 때 좀 효과가 괜찮다고 하면은 굳이 수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가 왔을 때 약물 치료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도 계속 증상이 조금 남아 있으면은 사실 주사도 시도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주사는 결국은 스테로이드를 주사를 해서 쪽에 염증반을 낮추게 해서 주변에 건 쪽에 염증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염증반을 낮춰서 여기에 손목 터널 압력을 낮추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염증을 일시적으로 낮춰서 좋아지는 것도 있고, 근데 이런 주사 치료는 사실 어떤 일시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한 2, 3개월 이내에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주사 치료도 시도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손목 터널을 결국에는 자주 쓰는 사람한테 잘 생기기 때문에 손목을 아예 그냥 고정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스를 뭐 반깁스로 짧은 기간 한 2주에서 3주 정도 유지를 하면서 약물 치료를 같이 했을 때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되면은 그 정도 치료하고 보존적 치료로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초기로 치료로 충분히 이제 보존적 치료로 갈 수가 있지만, 나중에 결국엔 다시 재발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갔을 때 증상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약물 치료나 보존적 치료로 실패했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근육 위축이 이미 오기 시작하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손목 터널의 증후군의 증상으로 처음에 신경 증상이 계속 온다고 했는데, 이 신경이 계속 눌리다 보면 증상이 일단은 당연히 찌릿찌릿한 느낌이랑 둔한 느낌이 오게 되고요. 근데 이 신경이 근육 쪽으로도 직접 가서 관정을 하고 있는데, 근육 쪽으로 가는 신경이 계속 눌리게 되면 근육이 결국 약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 위축이 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근육이 요 두덩근이라고 하는 엄지손가락 밑에 있는 요 근육인데, 요 신경이 오랫동안 눌린 사람은 근육 위축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딱 푹 꺼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여기가 튀어나와 있는데, 이미 푹 꺼져 있는 사람들은 이거는 보존적 치료로 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은 이제 손목 터널을 감싸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위에 횡인대가 신경을 이렇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횡인대를 잘라주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술적으로도 굉장히 간편하고, 인대를 잘라줬다면은 사실 합병증이 남는 경우가 드물긴 합니다. 정형외과 수술 중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괜찮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증상이 있었던 환자들이 바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기 때문에, 증상이 꽤 오래 있었다고 하면은 대부분 수술적 치료를 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렇지만 뭐 5%, 10%라도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흔하진 않지만 다시 또 유착돼가지고 다시 수술을 한다거나 뭐 그런 방법을 통해서 또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아까 말했듯이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다고 했는데 그래도 알려진 원인 중에 하나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 특히 주부들이 설거지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부한테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타자를 많이 치는 사람들 그런 직업에서도 흔하기 때문에 손목을 쓰는 것을 자제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일을 하다가 보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며칠이라도 쉬는 방법 그런 것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손목을 특정 동작을 하면 손목 터널이 좁아질 수도 있고 넓혀질 수도 있고 이런 동작들이 있는데 이렇게 손을 위아래로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는 방법도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영상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보기에는 정보가 부족할 수가 있고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한 그런 증상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는 게 있다고 하면은 직접 정형외과를 방문하셔가지고 진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목 가동 범위 운동은 총 6가지의 동작으로 진행을 할게요. 굴곡부터 손 배 쪽 굴곡 반대 손가락으로 조금 더 눌러주고 마찬가지로 손 등 쪽 더 눌러주고 새끼손가락 쪽 마찬가지로 자, 엄지손가락 쪽 조금 당겨주고 그리고 엎침과 뒤침 동작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펜 같은 거 하나 쥐고 반대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카라 딱 쥐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엄지 기능과 새끼 기능, 나머지 손가락 기능의 저하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주변에 펜이 보이니까 펜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집어주는 운동. 다음 손가락 집어주고 다음 손가락 집어주고 새끼손가락까지 집어주고 지워주는 동작. 능동적인 움직임이 더 안 나온다면 반대손으로 같이 눌러주고 그리고 반대손 눌러주고 엄지도 같이 지었다 펴주는 동작들. 마찬가지로 안 나온다면 반대손으로 같이 점진적으로 범위를 늘려가면